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는 5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처음엔 참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있죠. 말도 잘 통하고 예의 바르고 어디 내놔도 괜찮을 것 같던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어쩐지 모르게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걸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모든 걸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겉모습에 속고 나중에 상처받곤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진짜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사람 파악의 핵심,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사람의 본성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이 5가지 질문은 그냥 호기심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어느 순간 여러분이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해서 당했다. 이 말 이제 그만하셔야죠. 이 5가지 질문만 알면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도 이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걸 단번에 파악할 수 있고요. 오래 지낸 사이에서도 이래서 내가 불편했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함께 시간을 써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거리 두는 게 나을 사람인지 이제는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관계에서 마음이 답답하거나 속으로 이게 맞나?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은 여러분께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질문은 심리학적 해석, 정신과 전문의의 조언,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함께 풀어드릴 겁니다. 어떻게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을지, 어떤 말투로 답하는지, 그 속에 어떤 본성이 숨어 있는지를 깊이 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최근에 누군가에게 화난 적 있으세요? 입니다. 처음 만났을 땐 다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지는 경우 있으셨죠?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 통하던 사람이었는데 문득문득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그 사람 본래 모습이 이런 걸까? 그럴 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최근에 화났던 일 있으셨어요? 놀랍게도 이 짧은 질문 하나에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 갈등 해결 방식, 타인에 대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동료가 아무 말 없이 내일까지 넘겨서요. 그날 야근했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 사람 원래 그래요. 자기만 편하면 끝이에요. 이 대답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요? 겉보기엔 정당한 분노 같지만 자세히 보면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면서 책임은 모두 상대에게 돌리는 방식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분들은 문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의 시작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찾기 때문이죠. 두 번째, 김 선생님의 반응입니다. 가족이랑 다툰 적 있어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났는데요. 돌이켜보니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일이 많아 스트레스가 컸거든요. 이런 대답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즉 자기인식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고 자기 성찰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분이죠. 세 번째,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분이 자꾸 뒷말을 하더라고요. 듣고는 참았는데 속으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런데 말하면 또 사이만 어색해질까봐 그냥 속으로 사귀었어요. 이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내면
억제형에 가까운 사례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감정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위장병, 불면증 같은 형태로 말이죠.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을 눌러두면 그것은 결국 몸으로 흐른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단지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실생활에서 이 질문 어떠해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을까요? 직접 최근에 화났던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묻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자기 경험을 먼저 나누며 유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뉴스 보면서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미영 씨는 최근에 화나셨던 일 있으세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친구랑 다투고 나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미영 씨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말문을 열면 상대도 방어심 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어떤 태도로 하는지입니다. 말을 할 때 목소리는 차분한가요? 책임을 타인에게만 돌리지는 않나요? 자신도 돌아보는 언어를 쓰고 있나요? 이런 점들을 함께 살펴보면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깊은 성찰이 가능해집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자유와 성장의 힘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화났던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생각보다 그 속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세요? 이 질문을 들으면요. 대부분 처음엔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아마 떠오르는 얼굴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대답 속엔 그 사람의 감정 처리 방식, 인간관계의 깊이, 마음의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사례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조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힘들 때요. 저는 그냥 혼자 입을 덮고 울어요. 괜히 누구한테 말해봤자 더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대답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언뜻 보기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김혜남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은 사실 기대고 싶었던 기억이 상처로 남은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감정을 표현해도 돌아오는 게 없던 경험이 많았던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버티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 이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저는 아내한테 얘기해요. 뭐 해결은 못 해줘도 얘기하면 마음이 좀 풀리거든요. 이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감추지 않고 신뢰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능력. 이런 분은 갈등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관계를 지켜내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김 여사님의 대답. 아무한테도 안 말해요. 다들 바쁜데 제 얘기하면 민폐잖아요. 이건 내면 억제형의 전형입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크지만 결국 감정은 억눌리고 그 감정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죠. 실생활에서 이 질문 어떻게 꺼내면 자연스러울까요? 직접적으로 묻기보다 이야기 흐름 속에서 살짝 얻는 방식이 좋아요. 예를 들어, 요즘 다들 힘든 일 많다던데 미영 씨는 스트레스 받을 땐 누구랑 얘기하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 저는 힘들 땐 친구랑 통화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미영 씨는 그런 사람 있으세요? 이런 식의 질문은 상대가 마음을 열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일상적인 수다처럼요.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애착 유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정 애착형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걸 편하게 여기고, 불안형은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며, 회피형은 애초에 감정을 숨기고 스스로 처리하려 하죠. 그러니 이 질문은 단순히 누구랑 친한가요? 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애정관계, 감정 처리 능력, 정서적 건강성을 알아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상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면 그건 고립이 아니라 경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안정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시나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대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제 우리는 사람의 내면, 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조금 의외의 질문 같죠? 하지만 이 짧은 질문 하나에 그 사람의 삶의 철학, 우선순위, 그리고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돈 이야기는 늘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민감함 속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례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 김 여사님의 이야기. 로또 되면 뭐부터 할 거냐고요? 아유, 당연히 집부터 사야죠. 애들한테도 하나씩 해줘야 하고요. 이건 전형적인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분이에요. 내 행복보다 가족의 안정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관계 안에서도 헌신적이며 배려가 깊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님은 말합니다. 배려가 지나치면 자기 소외로 이어진다. 즉, 이런 분들은 때때로 자신의 행복은 뒤로 미뤄두고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도 돌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박 선생님의 이야기. 전세차부터 뽑고 싶어요. 친구들도 다 바꿨더라고요. 가끔은 좀 있어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은 외적인 기준, 사회적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외부의 인정을 통해 세워지는 경향이 있죠. 이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기준이 너무 타인에게만 맞춰져 있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세 번째 사례, 윤 여사님의 이야기. 저요. 창업하고 싶어요. 작게라도 제 사업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 이건 자기 실현형 가치관입니다. 도전 정신, 자율성, 성취욕이 강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인생 후반기에도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목표 지향적인 만큼 때때로 관계보다는 결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질문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직접 돈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게 어색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상 속 대화에 섞어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에휴.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뭐부터 할래요? 또 다른 예시를 들면, 혹시 여유 자금 생기면 미영 씨는 뭐 하고 싶으세요? 전 요즘 여행만 생각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도 자신의 꿈, 관심사, 걱정 등을 솔직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다. 어떤 대답이든 그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가 담겨 있어요.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묻는 건 결국 마음이 향하는 곳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데에 마음이 가 있으신가요? 어디에 쓰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그 질문을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던져보세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은은히 드러나는 순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 질문을 들으면 누구나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이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자존감, 감정 해석 방식, 방어 메커니즘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례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 선생님의 대답입니다. 뭐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언뜻 보면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유형일 수도 있어요. 감정에 대해 솔직히 마주하는 걸 불편해하는 회피형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 여사님의 반응입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 불편해요. 누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계속 마음이 쓰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돼요. 이건 타인의 인정에 크게 의존하는 유형이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고 관계 안에서 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죠. 이런 분들은 자존감보다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윤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묻는 편이에요.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한 게 있었는지 듣기 어렵더라도 알면 고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아주 건강한 자기인식과 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의 반응이에요.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라 부르죠.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알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님은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말라. 그 말에 흔들릴수록 내 삶의 주도권도 잃게 된다. 그러니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싫어하느냐가 아니라 그럴 때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이 질문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끔은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영 씨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하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릴 땐 사람들 눈치 많이 봤는데 요즘엔 좀 내려놨어요. 미영 씨는 아직도 신경 쓰이세요?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먼저 꺼냈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연결해 보세요. 상대방도 방어 없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고 있다면 결국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존중하고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느껴질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질문을 통해 관계 안에서의 진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직장에서 제일 싫은 사람 유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질문은 겉으로는 단순히 누가 싫은지를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드러내는 굉장히 강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는 건 그 사람이 지키고 싶은 경계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정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무능한 사람 제일 싫어요. 똑같이 급여받고 일하는데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에서 우리는 정 여사님의 기준이 능력과 책임감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분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력과 실적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과의 관계에서는 성과나 효율을 무시하면 실망을 사기 쉽죠. 두 번째, 김 선생님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겉으론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뒷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믿겠어요. 이건 신뢰와 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감정보다 관계의 진정성과 정직함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관계에서 따뜻하고 배려 깊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엔 단호하게 끊어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윤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규칙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질서도 좀 지키고 살아야죠. 여기서 보이는 건 질서와 규범을 중시하는 성향입니다.
체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유형이죠. 이런 분들과는 약속을 지키는 태도, 공공질서를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식과 전문의 정혜신 선생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픈 곳에 더 예민하다. 결국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감정은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위협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히 누가 싫으세요? 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 분인가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질문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오늘 뉴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얘기 나오더라고요. 미영 씨는 어떤 사람 제일 불편하세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저는 겉으로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 말 바꾸는 사람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미영 씨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일상 대화에서 살짝 주제를 틀어 질문을 던지면 상대의 성향과 가치관을 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말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고자 할 때 가장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곧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질문의 답 속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편한 시간 되세요.